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을 보여준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약세 전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3%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 0.96%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 이탈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을 나오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글로벌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인 수치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호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호실적을 거두게 되면서 물론 오늘 나스닥은 빠졌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3분기에 이제 11월 중순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환경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기술적인 지수 눌림, 쉽게 말해서 되돌림 파동, 단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 가운데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오히려 시장 하락 국면에서 상승 유망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 나가는데 전략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완전 상승을 보였고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상승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10월 초까지 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때 10월 초까지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을 때 급등 보이는 섹터 혹은 테마 뭐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게 유가가 생각납니다. 유가. 특히 대부분 원자재 쪽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유가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리비안 관련주도 있었고요. 그렇죠? 관련주.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상승을 보였던 종목, 섹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더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섹터는 바로 물류 대란 쪽입니다. 이유는 뭐냐? 최근에 중국과 호주 간의 원자재 전쟁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이 두 손을 들게 되면서 석탄을 수입해오지 못하자 중국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 됐었습니다. 중국이 별명이 뭐죠?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등 여러 선진국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탈중국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거의 없을 만큼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답게 중국엔 많은 공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물류 대란 발생했을 때 그때 지수가 많이 빠졌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물류 대란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LA 양쪽에 화물 처리 효율성이 세계 328위라고 합니다.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화물 처리 효율성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런 이제 물류 대란 이슈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류 대란이 해소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류 대란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 소매 업체는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아, 물류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류 관련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을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팬데믹이 터졌을 때 보시는 가격대가 얼마냐? 바로 8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6,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몇 배죠? 500%인가요? 600%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걸 어떻게 사?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은 비교적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7월 달부터 월봉상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7월 달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7월 달에서 시장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저점 높여나가고 저점 높여나가고 계속해서 특정 가격대에 갇혀서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처럼 앞으로 물류 대란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솔 로지스틱스 최근에 이 주가가 4,780원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 하락이 반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세로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글로벌 이슈였던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 한솔 로지스틱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제 빨간 선으로 그어드린 4,780원 돌파하면서 일봉상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준다면은 그때부터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붙어서 트레이딩 관점이든 아니면은 뭐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든 홀딩 전략 또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 주었을 때 이제 하락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앞으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좀 많이 상심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낙폭이 정말 컸죠.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뭐 테이퍼링이다, 뭐 중국 헝다 파산한다, 정말 이슈가 정말 많은 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거시적 매크로 관점 보시면서 좋은 투자 하시게 된다면은 손실 또한 충분히 만회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시장 충분히 수익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 앞으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물류 대란 관련주도 다시 한번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멘텀이 있는 이상은 주가도 부진한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직장인분들 바쁘시면 뭐 분할 매수도 좋고요. 장중에 대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장하고 나서 뭐 15분이나 30분 주가 흐름이 과연 4780 빨간선 돌파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거래량 분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신 다음에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